자,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지구과학 파트를 할 건데, 펜 놓고 필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집중하고 필기 시간 따로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화학이라는 과목하고, 이제 크게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공부 방법이 다 다른데, 물리화학 공부 방법은 살짝 비슷한 점이 있고, 생명하고 지학 파트가 좀 공부하는 패턴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 과학이니까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패턴 따라 달라지거든. 자, 먼저 지구과학 파트. 여기만 얘기할게. 여기에선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면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암기면 돼 라고 하거든.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암기는 하는 거 맞아.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암기에 방식이 있어요. 일단 어떤 단어는 외워놓고 출발해야 돼. 예를 들자 우리 화학 같은 경우 주기율표 알죠? 주기율표에서 뭐 20번까지 뭐 가로 뭐 주기, 족 뭐 이런 얘기. 그거는 영어 알파벳이야. 알파벳을 이해하니? 영어 단어를 이해하나? 일단 외워야지.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라면 여기에는 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암기 방식에서 얘는 후암기라는 단어를 기억하자. 선암기가 있고 후암기가 있는데 외워놓고 출발할 게 있고 얘는 나중에 외우는 거야. 나중에. 언제? 일단 문제 풀 때 잘 듣고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보고 풀어. 특히 동현이 너 같은 경우는 이거 시간 되게 줄여야 돼. 이걸로 시간 투자하면 성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등급이 되면 시간 싸움이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어떤 얘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 킬러 문항은 딱 두 가지 패턴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진짜 난이도가 높거나 신유형이거나 두 가지 패턴이거든. 그럼 이걸 잡을 수 있는 건 시간 투자를 해줘야 돼. 그럼 나머지 건 어떻게 해줘야 돼? 빨리 틀리지 않고 빨리 풀어줘야 돼요. 틀리지 않고 빨리 풀어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확보한 내 시간을 그 어려운 단어에 시간 투자를 넉넉히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 공부 패턴으로 가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외운다가 아니라 먼저 문제 풀 때 개념 보고 푸셔도 돼요. 그냥 보고 풀어. 그러다가 느껴야 돼. 요런 것들은 자주 나오네 라고 느껴야 돼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언제 외워? 시험 대비 갔을 때 외우셔도 돼요. 일단 그렇게 개념 보면서 풀어놔줘야 익숙해지거든.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지질시대를 가보십시다. 46억 년 전에 지구의 탄생이 일어났고, 여기서 잘 봐. 외우지 않습니다.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라고 나와. 기준. 어떻게 성캄브리아와 고생대를 나누고, 어떻게 고생대와 중생대, 중생대와 신생대가 어떻게 나뉘었을까? 뭔가 이유, 차이가 있으니까, 바로 이건 여기서 칠판 보세요. 칠판. 바로 화석의 급격한 변화가 중요해. 요것만 기억하자. 얘하고 얘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성캄브리아와 고생대를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성캄브리아, 여기가 고생대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 살았던 화석하고 여기서 살았던 그 물질, 화석이 달라. 그러면 얘 생물하고 얘 생물이 다르다는 건 환경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면 환경이 달라졌다는 건 시대가 바뀐 거거든. 이때 사실 이제 급격한 지각 변동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여기서 바로 화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고생대에서는 왜 고생대일까요? 하면 여기 생물들이 비슷해. 좀 다르겠지만 비슷한데 어느 지층에 갔더니 여기 어떤 지층 사이에는 되게 차이가 나. 여기서 급격한 뭐가 생겼을 것이다?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급격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외우지 않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 그래서 시대가 구별이 되어진다. 그래서 생물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화석이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잘 봐라. 제목을 봐봐. 제목에 지질시대와 화석이라고 되어 있어. 왜 제목에 지질시대와 화석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어가 첫 번째 나오거든. 지질시대와 화석.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건 화석 때문이야.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요거는 미안한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이건 초등학교 때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거는 굳이 고등학교에서 아니, 모르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제 문제 틀리는 거야. 영어랑 똑같아. 영어 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못 본 건데 네 중학교 단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중학교 거 외워놔야지 뭐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어요. 용어 자체는 성칸불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정도는 잡아놓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지질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했으니 이제는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화석. 뭐 이건 교과서적인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자.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생물 활동의 흔적.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화석 그럼 뼈만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뼈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면 다 돼요. 흔적. 여기서 뭐 응가도 되고 발자국도 되고 털도 되고 여러 가지 거 다 돼. 그다음에 화석 생성 조건. 요게 아주 가끔 종종 나와.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를 공부한다는 건 조금 웃기고 그냥 여기서 요 부분은 이해할 거야. 단단한 부분. 요 정도는 됐어. 그 다음에 개체수가 좀 많아야 돼요. 왜? 몇 개 없으면 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두루두루 분포되어 있고 여기저기에 있고 그래야 평균 값을 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몰드와 캐스티 뭐 내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화석의 종류와 역할. 자, 여기다 지금은 이제 펜 잡고 표준 화석에다가 별표, 시상 화석에다가 별표. 요거 하나. 지질시대와 화석이 나왔어. 자, 이제 우리가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야. 너희가 문제를 낼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걸 지구과학을 택할까, 택하지 않을까? 그치. 이 정도는 알지. 너희가 과학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물화생지가 어려운 게 물리, 화학인 건 다 알아. 그럼 시험 낼 거야. 그럼 난이도는 당연히 물리, 화학 쪽일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빨리. 실수 없이 풀어 제껴놔야 돼. 그럼 또 하나, 이 지질시대와 화석 단원 자체가 난이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난이도는 있진 않아요. 그럼 출제 문항수가 많을까 적을까? 이런 걸 보고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라고 해. 의도 파악 잘해야 돼. 그러면 문제 수도 많지는 않겠지.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내기는 내야 돼. 많은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내기는 낼 거야. 여기서 생각할 거. 내기는 내야겠어. 그러면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 내겠죠. 당연하겠지. 시덥지 않은 거. 이런 거지. 시덥지 않게 화석의 생성 조건 이런 거 안 내. 근데 문제집엔 나와져 있지. 왜? 내용이 있으니까 얘를 하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를 낼 때 중요도가 있지도 않은 걸 굳이 중요하지도 않은 말이 너무 길었다. 이 단원에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만 잡았으면 그냥 80~90%는 요 지질시대 화석은 다 잡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 단원 풀 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비중을 좀 높이고 나머지 건 편하게 풀다가 모르겠으면 개념 찾고 봐. 하지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문제가 나오면 되도록이면 좀 정독을 하고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 그래야 공부의 난이도가,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화석 종류와 역할을 보게 되면 여기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단어를 먼저 싹 가려볼게. 자, 보십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질 시대를 구별해줘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 삼엽충이라고 보일 거야. 그림에 삼엽충 같은 경우. 자, 여기서 한번 궁금한데 얘가 육상생물 같니? 수중생물 같니? 이거 느낌 들지? 왠지 이렇게 갑옷 같지? 왠지 이렇게 각각류 뭐 이쪽 맞아. 삼엽충이라는 이 벌레는
고생대에서만 살았던 애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룡 정도는 알 거야. 공룡은 중생대의 대표. 그래서 보통 중생대를 공룡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 다음에 신생대 하면 화폐석이면, 그러니까 화폐석이라는 얘는 이제 조개 껍질 같은 거거든. 얘 같은 경우도 신생대에서만 살았던 애야. 중생대에서만 살았어. 그러면 중생대에만 살았었는데 땅을 막 파다가 공룡뼈가 나왔으면 지금은 여기지만 그 당시 이 공룡이 살았을 당시의 지층은 어느 시대 때 지층이다? 중생대 거야. 뭐가 돼? 표준이 되는 거지. 그 화석이 그 시대를 알려주는 거. 그렇게 다시 시대를 알려주는, 지질 시대를 알려주는 생물을, 그러한 생물, 이런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다? 우리는 말이 길잖아. 시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화석, 말이 길어. 줄여 뭐라고? 표준 화석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표준 화석을 보고 얘를 보지 말고 얘를 먼저 봐. 그 시대를 구별해.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안 해도 되는데 그 대표해. 그 시대 때는 그때만 자, 여기 봐봐. 그때는 그것만 살았어. 이건 일상적인 용어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걔는 그때는 그것만 살았어. 그 다음에 이 영상을 가지고 외우지 말라고 가리키고 있는 중이야. 외울 건 외울 거고, 그 다음에 국영수 공부하기 바빠주는데 과학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국영수 하면서 짜투리로 과학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땐, 요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기억하자. 그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그러면 중생대는 공룡이고 화폐성은 신생대고 삼엽충은 고생된 거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지금 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면 느껴져. 어떻게 내오느냐? 중생대가 어쩌고저쩌고 중생대 얘기하고 있는데 화폐성 나왔어. 그럼 일단 화폐성은 아니지. 틀린 문항이지. 이렇게 내. 뭐야? 이제부터 뭐가 돼? 이해 문제가 아니라 암기 문제가 되는 거야. 얜 얘야. 근데 안 외우면 어떻게 해요? 외워야 돼. 아니라 문제 풀어봐.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푸는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느끼고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외울 때의 목적성과 목표성이 생기게 되고 외울 수밖에 없네라고 하면 뇌에서는 외우려고 한다고. 근데 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데 필요성도 못 느껴. 자꾸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외우지 말고 문제를 좀 풀어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야. 근데 그 화석 중에서도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화석도 있냐면 아까 내가 살짝 왠지 이거 수중생물 같지 않니? 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건데 여기서 또 하나 환경을 알아내는데 환경. 일단 얘가 지금 예를 들자 남산에서 놀러가서 막 땅 파고 놀고 있는데 이 삼엽충이 발견됐어. 그럼 남산이니까 지금 산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살았을 당시의 시대는 언제인 거야? 고생대죠. 얘가 살았을 당시의 환경은 지금은 남산이지만 얘가 살았을 당시는 어디였을까? 바다? 가였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고사리라는 애가 있어. 고사리. 일단 고사리라는 거 하는 이 생물체는 온난 다습, 온난 수뷰난, 물기도 많고 온난한 곳에 사는 생물체야. 그런데 뭐 갈리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두바이라는 데를 가보자. 난 두바이 한번 가보고 싶어. 거기에 그 스포츠카를 그렇게 많이 버려놨다며. 잘만 하면 그냥 싸게 살 수 있대. 근데 뉴스에 안 나온다? 그 차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한 2, 3천만 원 더, 2, 3천 원인가? 1,000 얼마인가? 2천만 원이 안 든대. 차 들어오는데. 3, 4억짜리를. 너 같으면 그거 들여올래? 안 들여올래? 들어오겠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걸 계속 나만 타고 다닐 거야? 그럼 들여와도 돼. 근데 팔 수는 없어요. 사겠지. 살 사람 있으면.
근데 두바이에서 몇 개월 동안 방치된 차야. 그럼 너 같으면 사겠냐? 두 번째. 불안하잖아. 두 번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나 작년에 동현이 알잖아. 포르쉐 몰았던 거. 나는, 야, 살면서 포르쉐 같은 거 한번 몰아봐야 되지 않냐? 몰았거든. 물론, 뺏겼지만. 응. 근데 별로 그렇게 유지비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돈 있다고 자랑? 자, 고사리. 근데 두바이를 갔어. 그 사막 천지야. 그래서 또 가가지고 땅 이렇게 파고 막, 어차피 가면 사람도 없으니까 땅 파고 막 봤더니 거기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이 됐어. 거기 지금은 중동 지방이고 사막 지방이긴 하지만 이 고사리 화석이 살았을 당시는 거기가 어떤 지역이었을 것이다? 온난 다습한 밀림지대였을 거라는 거지. 습이나 막 숲이 우거진 지역이었을 거야. 그러면 걔는 어느 시대? 그러니까 삼엽충을 보자. 삼엽충 딱 한 방으로 삼엽충이야? 얘가 살았을 당시는 고생대였을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바닷가였을 거야. 그럼 이 화석 하나 가지고 시대와 환경을 알려주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나 그러느냐? 아무나 그렇지 않고 조건이 필요해. 조건이. 예를 들자. 대송고등학교에 중에서 평균을 구하는데 동현이라는 애를 끌고 와서 네가 네 점수를 평균으로 잡아. 이건 이제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럼 안 되지. 정말 많이 평균이 필요해. 자, 그러려면 표준화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개체수가 많고 여러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짧아.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말이 몇 년 살다 죽었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건 그 시대에 써놓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하더라. 생존 기간이 짧다는 그 생명체가 몇 년 살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 시대에만 생존을 했던 거예요. 다른 시대. 그래서 그걸 짧다라고 표현한 거야. 전체 중에서 그 시대에만 살았다는 뜻에서 개체수가 많고 여러 지역이면서 두루두루 여기저기에 다 발견되면서 그 시대에만 살았던 생물체를 우리는 그래서 그 시대를 알려주게 되는 걸 표준화석. 지금 눈으로 외워. 집에 가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화석을 보자. 이렇게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시상화석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린 거니까 미안한데 영어 단어는 선생님이 수업해 주진 않잖아. 영어학원 가면 영어 단어는 무조건 앉아서 시험 독해나 해석을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지. 과학도 마찬가지로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건 특정 환경에서만,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길다라는 건 여러 세대를 거듭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환경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먼저 살짝 끊어줄 테니까